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주제는 조금 무겁지만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은퇴자,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재무 상담을 해오면서 정말 가슴 아픈 사례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마지막 한 번만이라는 생각으로 투자했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는 분들을 말이죠. 작년에만 제가 상담한 케이스 중에서 70대 할머니가 전 재산 2억 원을 확실한 투자라는 말에 속아서 모두 잃고 지금 월세방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 주변 어르신들의 노후, 자산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이야기이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65세 이후 투자가 위험한 이유. 먼저 왜 65세 이후의 투자가 특히 위험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30대, 40대의 투자에 실패하면 다시 일해서 벌 수 있어요.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다릅니다. 몇 달 전에 상담했던 68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이 나이에 다시 어떻게 5천만 원을 벌겠습니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둘째, 고정 수입이 한정적입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월 얼마나 되시나요? 대부분 100만 원 남짓이죠. 여기서 생활비, 의료비, 관리비 빼면 남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투자 손실을 메꿀 여유가 전혀 없어요. 셋째, 예상보다 지출이 많이 늘어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서 병원비, 약값이 급증해요. 작년에 상담했던 72세 분은 당뇨 합병증으로 한 달에 병원비만 50만 원씩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넷째, 심리적으로 판단이 흐려집니다. 마지막 기회다. 이번엔 정말 확실하다는 조급함 때문에 평소라면 절대 안 할 투자를 하게 됩니다. 특히 자녀나 지인이 권하면 더욱 그래요. 기억하세요. 이 나이의 돈은 여유 자금이 아니라 생존 자금입니다. 절대 모험에 맡기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경고 메시지가 전해져야 하거든요. 첫 번째, 위험 고수익 보장 투자. 이제 절대 피해야 할 투자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입니다. 월 2%, 3% 보장해 드립니다. 원금 100% 보장에 연 20%. 수익률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절대 믿지 마세요. 3년 전에 상담했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5세 할아버지께서 지인 소개로 한 업체에 3억 원을 맡겼어요. 매월 600만 원씩 이자를 준다고 했거든요. 연 24% 수익률이었죠. 처음 6개월은 정말로 매월 600만 원씩 들어왔어요. 할아버지는 역시 아는 사람 소개는 다르다며 좋아하셨죠. 그런데 7개월째부터 갑자기 연락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업체는 폰지 사기였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주다가 새 투자자가 없어지자 잠적한 거였어요. 할아버지는 3억 원을 모두 잃으셨습니다. 보장된 고수익은 세상에 없습니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3, 4%인 시대에 20%, 30% 보장해준다. 말이 안 되죠. 이런 말이 들리면 무조건 의심하세요. 특히 정부 허가 받은 업체라거나 금융감독원 등록업체라고 하더라도 속지 마세요. 허가나 등록이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두 번째, 위험 레버리지 파생상품. 두 번째, 레버리지나 파생상품 투자입니다. ETF 2배, 3배 상품, 옵션, 선물 이런 걸 권하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거절하세요. 6개월 전에 상담했던 67세 분 사례입니다.
증권회사 직원이 코덱스 레버리지 상품을 권했어요. 코스피가 1% 오르면 2% 수익이라고 하면서요. 좋아 보이죠? 그분이 5천만 원을 넣었는데 3일 만에 2천만 원이 날아갔어요. 왜냐하면 코스피가 3일 연속 3%씩 떨어졌거든요. 레버리지 상품은 떨어질 때도 2배로 떨어져요. 더 큰 문제는 회복이 어렵다는 겁니다. 50%를 잃으면 원금을 회복하려면 100%의 수익이 필요해요. 레버리지 상품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그냥 안전하게 돈을 좀 불려보려고 했을 뿐인데 65세 이후에 레버리지는 도박입니다. 아무리 경험 많은 투자자도 레버리지로는 매번 손해를 봐요. 하물며 투자 초보인 어르신들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변동성이 하루에 10%, 20% 이상인 상품은 절대 만지지 마세요. 세 번째 위험 비상장 주식 코인. 세 번째 비상장 주식이나 신규 코인 프로젝트입니다. 곧 상장 예정 대박날 코인 지금 사면 10배, 100배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1년 전에 상담했던 69세 분 이야기예요. 아들이 아버지 이 회사 곧 코스닥에 상장해요. 지금 사면 10배는 올라갈 거예요 라며 비상장 주식을 권했어요. 그분은 아들 말을 믿고 1억 원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상장 소식이 없더라고요. 알아보니 그 회사는 상장 요건도 안 되는 곳이었어요. 지금 그 주식은 휴지 조각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 이후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틀어졌다는 거예요. 아들도 속은 거였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노후 자금을 잃은 거니까요.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새로 나온 코인, 메타버스 코인, 친환경 코인 이런 거 권하는 사람 있으면 바로 차단하세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 코인도 하루에 20%, 30% 떨어지는 게 비일비재한데 신규 프로젝트는 어떻겠어요? 하루 아침에 90% 떨어지기도 해요. 이 시장은 20대, 30대 젊은 사람들도 버티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65세 이후에 할 투자가 절대 아니에요. 네 번째 위험 지인, 가족 간 투자. 네 번째, 지인이나 가족과의 투자 명목 금전 거래입니다. 잠깐만 빌려달라, 같이 투자하자, 확실한 정보가 있다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2년 전에 상담했던 73세 할머니 사례입니다. 40년 지기 절친이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 내가 좋은 부동산 정보가 있어. 2억씩 합쳐서 같이 사자. 1년 후에 3억에 팔 수 있어. 할머니는 절친을 믿고 전 재산 2억을 맡겼어요. 그런데 6개월 후에 그 부동산이 경매에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절친이 대출을 너무 많이 끼고 산 거였죠. 결국 2억 중에 3천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더 안타까운 건 40년 우정도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두 분은 원수지간이 되었어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제가 사업 자금이 필요해요. 어머니, 주식에 좋은 정보가 있어요.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물론 자녀가 정말 어려울 때는 도와줘야죠. 하지만 투자 명목으로 큰 돈을 요구할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과 관계를 섞으면 둘 다 잃습니다. 이건 제가 20년간 상담하면서 얻은 확신입니다. 다섯 번째 위험전 재산 몰빵 투자. 마지막 다섯 번째, 전 재산을 한 곳에 몰아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절대 안 떨어져. 이 주식은 확실해. 금은 안전 자산이야. 이런 생각으로 전 재산을 한 곳에 몰지 마세요. 작년에 상담했던 71세 분 사례입니다. 서울 변두리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셨는데 전세금을 끼고 세 채로 늘렸어요. 부동산은 절대 안 떨어진다는 믿음 때문이었죠.
그런데 금리가 오르고 전세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전세금 반환 요구는 들어오는데 새 세입자는 구하기 어려웠거든요. 결국 이자 부담을 못 견뎌서 한 채가 경매에 나갔고 연쇄적으로 나머지 두 채도 경매에 나갔어요. 지금은 월세 방에서 혼자 살고 계세요. 금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금은 안전하다며 전 재산을 금에 투자했다가 금값이 30% 떨어져서 큰 손해를 본 분도 계세요. 주식도 그래요. 삼성전자는 절대 망하지 않아라며 전 재산을 삼성전자에 투자했다가 주가가 40% 떨어져서 울며 겨자 먹기로 손절한 분도 계시고요. 노후 자산은 분산이 생명입니다.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으면 바구니가 떨어졌을 때 모두 깨져요. 대안과 안전한 자산 운용법.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 성공 사례와 함께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비 10년치는 현금성 자산으로 확보하세요. 6개월 전에 상담했던 72세 김씨 어르신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김씨 어르신은 전체 자산 4억 원 중에서 3억 원을 예금과 단기 국채로 나누어 보관하고 계셨어요. 어르신께서 갑자기 심장 수술을 받게 되셨는데 수술비와 회복 기간 동안 드는 비용이 총 8천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현금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셨죠. 선생님, 다행히 미리 준비해둬서 자식들에게 손 벌릴 필요가 없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월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면 최소 2억 4천만 원은 언제든 찾을 수 있는 예금, 적금, MMF, 단기 국채로 두세요. 둘째, 남는 자금만 안정적인 금융 상품에 분산 투자하세요. 작년에 상담했던 68세 박씨 할머니는 정말 모범적으로 하고 계셨어요. 전체 자산 6억 원을 이렇게 나누셨어요. 생활비 준비금 3억 5천만 원은 예금과 국채로 나머지 2억 5천만 원을 5군데로 나누어 투자하셨어요. 5천만 원씩 말이에요. 첫 번째 5년 만기 국고채에 5천만 원. 연 3.5% 수익률로 안정적이죠. 두 번째,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우량주, 배당주 ETF에 5천만 원. 연 배당률 3% 정도 받으시고요. 세 번째, AAA 등급 회사채에 5천만 원.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같은 공기업 채권이에요. 연 4% 수익률이에요. 네 번째, 안정형 리츠에 5천만 원. 오피스 빌딩, 물류센터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연 4-5% 배당을 받으세요. 다섯 번째, 달러 MMF에 5천만 원. 환율 변동도 대비하고 연 4% 정도 수익률이에요. 결과적으로 연 평균 4% 정도 수익을 내고 계세요. 2억 5천만 원으로 연간 1천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생기는 거죠. 할머니는 이 돈으로 손자 용돈도 주고 가끔 여행도 다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셋째, 투자 전에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치세요. 3년 전에 상담했던 70세 최씨 어르신은 정말 신중하게 하셨어요. 증권회사에서 회사채를 권했는데 바로 투자하지 않고 일주일 시간을 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부탁해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그 회사의 신용등급과 재무상태를 확인해 보셨어요. 다행히 BBB 등급의 괜찮은 회사였고 안전하게 투자하셨죠.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선생님, 젊을 때는 성급했는데 나이 들어서는 천천히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덕분에 실수가 없더라고요. 복잡하시면 자녀분들께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일주일만 생각해 보겠다. 가족과 상의해 보겠다고 하세요. 진짜 좋은 상품은 일주일 기다려줘요. 넷째, 작은 금액부터 시작하세요.
2년 전에 상담했던 73세 이시 어르신은 투자 초보셨어요. 처음에는 500만 원으로 시작하셨어요. 배당주 ETF에 말이죠. 6개월 동안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시고 분기마다 배당금이 들어오는 것도 확인하시고 주가 변동도 경험해 보셨어요. 그래서 익숙해지신 다음에 조금씩 늘려서 지금은 3천만 원 정도 투자하고 계세요.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좋았어요. 선생님,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작은 돈으로 연습해 보니까 이제 감이 오더라고요. 갑자기 큰 돈 넣었으면 밤잠 못 잤을 것 같아요. 5째, 목표 수익률을 현실적으로 설정하세요. 1년 전에 상담했던 69세 정씨 어르신은 처음에 연 10% 수익률을 목표로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르신, 물가 상승률이 3%인데 5, 6% 정도만 목표로 하시면 어떨까요? 어르신이 목표를 낮추시고 안정적인 상품에만 투자하신 결과 지난 1년간 연 5.2% 수익률을 기록하셨어요. 어르신이 정말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욕심 부리지 않으니까 마음도 편하고 수익도 꾸준히 나오네요. 욕심을 줄이면 오래 누릴 수 있습니다. 연 5% 수익률로도 10년 후에는 원금의 1.6배가 되어요. 충분히 의미 있는 수익이죠. 이런 실제 성공 사례들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세요.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안전한 투자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65세 이후에는 돈을 불리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젊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나이에는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을 좌우합니다. 확실하다, 보장해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런 말에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세상에 확실한 투자는 없어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과 꼭 함께 보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어르신들의 투자 현황을 체크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이 지켜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